중심 아이디어, 주요 개념과 관련 개념, 탐구 목록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각 학년의 성취 기준을 과목별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6학년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학년이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 중에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초학문적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성취 기준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설명 중에 유한한 자원을 다른 사람 또는 생물과 공유해야 하는 갈등 속에서 오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탐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성취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2학기 2단원 성취 기준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를 포함하여 이 주제와 밀접한 성취 기준이 4개 있습니다. 도덕에도 우리 모두의 지구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2학기 6단원의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답니다. 실과에도 1학기에 관련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답니다. 이 성취 기준들을 언제, 어느 단원에서 다루는지까지 파악해보니 사회와 도덕은 2학기에 이 성취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실과는 1학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구라는 주제로 탐구 수업을 짜야 하는데 2학기 사회와 도덕에 관련 성취 기준이 많으므로 1학기에 있는 실과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2학기로 넘기자. 그래서 사회, 도덕, 실과가 통합된 수업을 구상하자. 여기에 국어와 미술의 성취 기준을 결합하자. 자료를 조사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내용, 그리고 책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 내용에 관련된 성취 기준을 찾자. 그것까지 통합해서 탐구 수업을 계획하자. 물론 성취 기준을 결합할 때 관련된 성취 기준을 반드시 모두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탐구 방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성취 기준들은 그 교과의 단원만 다루는 독립된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살펴보니 사회과 성취 기준이 내용도 풍부하고 다른 과목의 내용을 포괄하기도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사회과 성취 기준을 주요 성취 기준으로 삼고 다른 과목의 성취 기준들을 보조 성취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주요 성취 기준을 다루는 사회과 단원의 진도를 알아보니 11월과 12월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지구 주제 탐구 단원도 그 시기에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도덕, 실과, 국어, 미술 진도를 맞춥니다. 이제 성취 기준들을 바탕으로 중심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성취 기준이 여러 개이다 보니 이 내용을 포괄하자면 너무 길어집니다. 추상화를 해서 단순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성취 기준 자체도 추상적으로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 기준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추상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학년 협의를 통해 이런 성취 기준들의 공통 분모이자 가장 중요하게 추구할 학습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회과 성취 기준에서는 주로 지구촌 평화와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고 도덕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는 문제, 그리고 실과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탐구 방향을 포괄하는 문장은 어떻게 서술해야 할까요? 저마다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아이디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중심 아이디어에서 주요 개념과 관련 개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인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주요 개념으로 연결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분쟁을 다룰 예정인데 분쟁의 원인에는 항상 관점의 대립이 있습니다. 국가 간, 민족 간 갈등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점이 주요 개념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국제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가 인류의 공존을 추구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이므로 책임도 주요 개념으로 포함됩니다. 주요 개념은 탐구의 너비를, 관련 개념은 탐구의 깊이를 확보합니다. 연결성, 관점, 책임이라는 주요 개념은 현상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렌즈를 제공할 것이고 관련 개념들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관련 개념으로 첫째, 평화와 갈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평화와 갈등을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은 건데요. 이 개념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 분쟁 사례를 조사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국제 연대 개념입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국제 연대를 시도하는 개인, 국가, 국제기구, 초국적 NGO들의 노력을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중시해야 할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탐구 단원에서 여러 현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텐데 그때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갈등과 국제연대라는 관련 개념은 모두 주요 개념 중 관점, 연결성과 이어집니다. 지속 가능성은 책임과 관련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관련 개념을 정하실 때에는 주요 개념에 구체적인 맥락을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을 찾으려 노력하셔야 합니다.